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려운 집안 사정에 돈을 벌겠다는 꿈 하나만 가지고 도시로 직장을 구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기술이 없던 저는 여기저기 밥집을 옮겨 다니며 식당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 지역 맛집으로 소문난 간장게장집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 간장게장 가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사장님은 손님에게 매우 친절하고 너그러우신 분이었지만 직원들에게는 깐깐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갈 곳 없던 저는 가게 영업이 끝나면 이곳 쪽방에 머물게 해준다는 사장님의 말씀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5살, 사장님의 나이 45살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으셨지만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간장게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사장님은 식당이 한가해지면 사장님 집에 가서 청소며 빨래를 하고 오라고 집안일까지 시켰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였기에 식당에서 일하는 것과 사장님 집 청소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월급을 받는 종업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청소를 하는데 사장님이 집에 오셨고 저는 그 이후로 낮에는 식당, 밤에는 집안일은 물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원하지 않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임신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방으로 들어가셔서 제 짐가방을 하나 챙겨 던지시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가게 왔다 갔다 하는 꼴은 내가 못 보니까 지우고 와. 어떻게 자기 핏줄한테 그럴 수가 있으세요? 핏줄은 개뿔.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한테 간장게장 전수 받아서 밤낮 없이 돈 벌어서 동생들 대학 다 가르쳐서 뒷바라지 다 했어. 동생들 다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데 자식이라고 다를 게 있겠어? 너도 정신 차려. 수술비 이거 하나면 충분할 거야. 이거 갖고 가서 어디 가서 몸조리 하고 와. 나는 내가 할 말 다 했다. 하고는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쥐어준 봉투를 들고서 문 닫힌 대문을 애타게 두드렸지만 결국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고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해서 1년 반 만에 가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커가면서 내 딸이 조금씩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3살이 되었는데도 말도 잘 못하고 말을 하더라도 한 단어만 반복하거나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해 말을 하고 있으면 제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을 찾았더니 자폐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빠 없이 지금껏 잘 키워왔는데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도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병원 다니고 치료에 드는 비용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저는 어쩔 수 없이 간장게장 사장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장사는 잘 되고 있고 사장님도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제가 가게로 들어가자 저를 기억은 하고 있었던지 놀라면서 손을 잡아 끌며 가게 건너편 가게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긴 네가 웬일이야? 우리 아기가 아파요. 좀 도와주세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이라니. 네가 어디 가서 뭔 짓을 하고 다니다가 낳은 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라고? 말 같은 소리 그만하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엄포를 놓고는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온몸이 부들거리고 소름이 끼쳐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전 그 사람 앞에만 있으면 8년 전 그날처럼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맘 먹고 찾아갔던 그 이후 저는 제 가슴을 치며 독해져 갔습니다. 이젠 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길을 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 사회복지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딸아이가 제게 태어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딸아이의 자폐는 그래도 더 이상은 많이 나빠지지 않고 차츰 호전하는 반응을 보여왔고 제게도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10수년이 흘렀고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알고 지내던 복지관 선생님으로부터 간장게장 사장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 들은 내용은 뜻밖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간장게장 식당을 운영하시는 대박식당 사장님이 여태껏 결혼도 안 하고 열심히 식당 운영으로 버신 돈으로 지역 장학생들을 후원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 인품을 칭찬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가 찼고 내 속에서 뭔가 올라오려고 하였습니다. 그 실체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 쏟아놓고 싶었지만 저는 꾹꾹 눌러 참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자식은 나 몰라라 버리고 바깥 세상에선 선인으로 살며 호인처럼 고개 빳빳이 존경받고 있다니 정말 몸서리가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간장게장 사장 가게에 제 딸의 손을 잡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쁜 시간이라며 저를 크게 한번 보더니 건너편 가게에 가서 기다리랍니다. 저는 카페에서 1시간 이상을 제 딸아이와 기다렸습니다. 바쁜 시간이 좀 지났는지 박 사장은 카페로 들어왔고 제가 딸아이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진아야, 네 아버지야. 아직 성취하는 아이지만 아이는 박 사장께 인사를 했고 박 사장은 그런 제 딸을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야, 내가 지금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감히 이런 걸 내 핏줄이라고 우기는 거야? 사장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어디서 굴러먹다가 지금 날 찾아와서 냅다 협박하면 통할 줄 알았어? 아무리 그래도 피는 못 속여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내 피에서 이런 모자란 게 나왔다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 입 조심해. 내가 이래봐도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지. 왜 창피하게 하니? 너 돈이 필요해서 그래? 그럼 가게 나와서 일해. 내가 월급 줄 테니까. 내가 참 기가 차서. 쟤가 내 딸이라고? 간장게장 사장은 한심하다는 듯 저와 제 딸을 번갈아 훑어보더니 자리를 떴습니다. 뭐? 모자란다고? 저는 제 딸을 무시한 사장의 태도에 지금껏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빚은 꼭 갚겠다고요. 저는 더 이상 20년 전에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날 그 사장 가게로 찾아갔고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친자 확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할 목적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장이 매주 목요일 바쁜 시간이 지나면 어디론가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미행이 시작됐고 저는 간장게장 사장이 한가한 시간대 모텔을 드나든다는 것과 그 모텔 함께 가는 여자가 다방 아가씨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한 아가씨도 아닌 건지 돌아가면서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디데이를 정하고 월차를 내고 모텔 앞에서 아가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사장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달라고. 물론 사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함께 건넸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장이 잠든 틈을 타서 사장의 머리카락을 채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자 확인 검사에 들어갔고 친자 확인서를 제 집에 보관하여 두었습니다. 내 나이는 이제 45살이 되었고 사장의 나이 65살이었어요. 그래, 내가 죽기 전에 피 같은 내 딸에게 아비인 간장게장 사장의 재산을 꼭 쥐어주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왔고 사장의 철면피 같은 두 얼굴에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가게에는 박 사장의 여동생이 얼마 전부터 가게를 돕고 있었는데 그 동생은 대학을 나와 결혼도 하고 잘 살면서도 자꾸 사장한테 간장게장 분점을 내고 싶다고 레시피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장은 동생들은 다 필요 없다면서 분점은커녕 레시피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만 영웅으로 사회에 인정 많은 인간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악몽 같은 시간들은 세월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사장이 모텔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뜻밖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장의 동생들은 모텔에서의 죽음을 미화하며 과로사라고 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도 자식도 없던 사장의 장례식은 사장의 여동생과 남동생이 지키게 되었고 저는 당당하게 저의 딸과 함께 그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진아야, 얼른 인사드려야지. 고모랑 삼촌이셔. 이 아줌마가 미쳤어? 놀라셨죠? 소개가 늦었습니다. 이 아이가 돌아가신 사장님의 친딸입니다. 아줌마, 뭐라고요? 누구 딸? 거짓말 하지 마쇼. 사장의 그 동생들은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 딸이 박 사장의 딸이라고 하자 그야말로 경악을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준비해간 유전자 친자 확인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두 남매는 믿지를 않는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요. 누구 씨를 가지고 검사했는지 알긴 뭐예요? 이거 다 조작입니다. 조작. 간장게장 사장의 재산이 꽤 많이 있었고 부동산만 해도 시가로 18억에 가게도 그 사장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두 남매는 자기 형이 죽자 쾌재를 불렀겠지요. 하지만 저의 친자 확인증에도 그들은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자 감정을 의뢰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저는 제 딸아이가 간장게장 사장의 친딸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모든 상속권은 제 딸에게 넘어왔습니다. 길고 긴 이 싸움에서 승자가 있다고 말할 순 없지만 끝까지 자기 딸로 인정하지 못하고 매몰찼던 그를 생각하면 그의 죽음은 제게 있어서 단 한 푼의 연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딸아이와 그 사장이 남긴 재산으로 행복한 삶은 살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천한 덕에 저는 현재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